안녕하세요. 닥터조 스피치 클리닉의 조양호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말을 정말 잘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생각을 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생각은 우리 내면에서 언어 단계로 내려오고 언어는 말을 만들어 나갑니다. 즉 생각은 말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잘 정리를 해야만 말이 순조롭게 또 논리 정연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에는 거기에 주제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제는 주요한 그런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제를 이렇게 펼쳐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야 되느냐. 그 주제를 설명하는 그러한 주요한 요지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런 것은 한 주제에 서너 개의 그러한 요지가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요지를 설명해 나가는 그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순차적으로 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면은 말의 내용이 흐트러지지 않고 혼란스럽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분류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을 잘하는 데 있어서 요건을 이야기할 때 심리적인 면, 신체 생리적인 면, 또 스피치적인 면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을 하면은 훨씬 명료하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됩니다. 또 비교와 대조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글쓰기와 말은 언어에서 어떤 그런 차이가 있는가를 이렇게 설명하는 데서 그런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그에도 뭐 분석을 한다든지 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둘째, 말을 편안하고 침착하게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 앞에서 이렇게 나서면은 떨리기도 하고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그러한 증상을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한 증상을 나타나게 하는 것은 우리 몸속에 자율신경이 있습니다. 그 자율신경계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는데 우리가 긴장을 하고 또 우리가 어떤 위험에 처한다든지 그런 느낌을 가질 때에는 이 교감신경이 나와서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이 약한 사람들,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뭐 심장이 뛰게 한다든지 호흡이 불안해진다든지 침이 마르게 한다든지 또는 소화가 안 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교감신경이 하는 역할입니다. 부교감신경은 교감신경과 반대작용을 합니다. 기항작용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심장이 뛴다든지 호흡이 불안해진다든지 하는 것을 이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부교감신경을 이렇게 강화시키는 방법이 어떤 것이 있느냐? 제일 많이 쓰는 것이 호흡이거든요. 심호흡 또는 이제 단전호흡이라고도 합니다. 단전은 배꼽 밑에 한 4, 5cm 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사람의 귀가 모인다고 그러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단전호흡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느냐? 코로 숨을 2초간 들이쉬고 그 다음에 정지, 즉 숨을 참고 그 다음에 입으로 숨을 8초간 이렇게 내쉬는
그런 운동이 이 단전호흡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단전호흡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스피치를 위한 단전호흡은 대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발상 발화를 할 때 어떤 식으로 해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발상 발화에 있어서는 이제 우선 아랫배에다 포커스를 두고 자리의 목소리를 차분하게 만들어서 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입을 약간 크게 벌려서 말하는 방법도 취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셋째, 청중을 보는 눈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은 여기 얼굴에 유관이 있습니다. 이 눈이 만든 이미지를 뒤통수에 있는 그 후두엽에서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런 정서나 감정이나 태도나 지식 같은 것을 합쳐가지고 그 사람 나름대로의 그런 마음의 눈을 만듭니다. 그것을 시만이라고도 합니다. 그 시만을 잘 만들어 놓아야 그러니까 이제 청중들 앞에서 떨지 않고 이제 말을 잘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청중 앞에 섰을 때 청중들을 바르게 봐야 됩니다. 똑똑하게 보여야 됩니다. 청중들이 흐릿하게 보인다면은 그것은 그 흐릿한 것이 공포로 자기한테 와 닿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중들을 고르게 봐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천정만 보고 한다든지 유창나무를 본다든지 또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말을 한다든지 하면은 그 사람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잘 전달이 안 됩니다. 전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방법도 있고 또 그 상대방에 우축되지 않고 상대방을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청중을 숲으로 본다든지 또는 동물로 보는 그런 심한 훈련을 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넷째, 발성 발화 훈련을 평소에 잘 해야 됩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논문을 읽어봤는데 교 강사들의 80% 이상이 발성 장애를 경험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과도하게 자기 발성을 한다든지 또는 좋지 않은 이제 발음을 낸다든지 또는 이제 말이 막혀서 말이 잘 안 나온다든지 또 지나치게 이제 고음을 낸다든지 그런 것은 바로 이 목소리를 해치게 하는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하품을 좀 이렇게 하십시오. 그 다음에 이어서 한숨을 쉬세요. 이렇게. 그러면은 입안에 그 발성하는 그러한 발화에 필요한 그런 기관의 긴장을 이완시킬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가끔씩 이 입 운동을 좀 하십시오. 음식을 먹을 때처럼 쩝쩝하지 말고 크게 또 좌우로 또 혀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요. 그런 운동이 필요합니다. 또 목소리를 이게 튀기는 그런 운동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목소리를 튀기기도 하고 또는 무의미한 그러한 무의미 음절을 발음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옴 하고 그 발성을 한번 해보십시오. 옴은 불교에서 온 것입니다만은
아주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합니다. 그것을 한 서너 번 정도만 하면은 목이 훨씬 잘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지 마시고 또 목소리가 너무 피곤해서 이게 목소리가 쉰다든지 그런 일을 방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청중을 잘 대하여야 합니다. 청중이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파악을 해 둬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말하는 것이 빗나가게 되지 않습니다. 또 말하는 중에 지나치게 나를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건 내성적이 됩니다. 그게 아니라 청중들을 예향적으로 대하고 그분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분들에게 좋은 지식과 정보를 전달한다. 또 그분들을 따뜻하게 대한다. 사랑할 마음으로 그분들을 대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말하는 것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 내용은 자기의 경험담이 주로 나오기 때문에 그 경험담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나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신감을 가지고 말씀을 좀 하십시오. 그 다음에 청중들의 머릿속에 그림을 잘 그려주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예도 많이 들어주고 예화를 많이 이제 이야기하고 또 에피소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넣어서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